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다 몰리는 현실, 그리고 뭐랄까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문제, 아마 여러분도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여기 아주 대담한 해법 하나가 제시됐습니다. 이름하여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게 단순히 그냥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 지역 구조의 판을 바꾸려는 시도라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정책의 진짜 속내, 왜 하필 대학을 열쇠로 삼았는지, 또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고 성공했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이게 절대 뭐랄까 이름값만 빌리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핵심은 질적 대전환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같은 9개의 거점 국립대학교 있잖아요. 네,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국립대학들인데 여기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정말 파격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내용, 연구 역량, 시설, 교수진까지 아예 그냥 서울대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네, 뼈대부터 바꾸는 그런 작업인 셈입니다. 아하, 뼈대부터. 그러니까 완전한 체질 개선이군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여러 해법 중에 유독 대학을 통한 접근을 강조하던데요. 사실 더 빠른 효과를 위해서 그냥 산업에 직접 투자하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았나요? 왜 대학 중심 전략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청년들이 왜 자꾸 수도권으로 갈까요? 생각해보면 양질의 교육 기회, 그리고 졸업 후에 괜찮은 일자리, 이 두 가지가 가장 크잖아요. 이 정책은 바로 그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인 거죠. 지방에 서울대급 명문대를 만들고 그 대학이 지역의 특화 산업과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려는 겁니다. 아, 대학이랑 산업을 연결한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에서 배출한 우수한 인재를 지역 기업이 바로 흡수하고, 그럼 기업은 또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다시 대학에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도죠. 이게 그냥 단기적인 산업 지원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지역 활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겁니다. 교육 때문에 떠났던 인재가 지역으로 돌아와서 배우고 또 일하고 그러면서 정착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정말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네요.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하지만 바로 현실적인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입시.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적하던데 대학 서열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바뀐다면 언제쯤 우리 아이들 입시에 영향을 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민감하고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이죠. 아무리 대학의 수준을 높여놔도 지금처럼 무조건 인서울, 이 분위기가 워낙 강한 입시 제도 아래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인식이 쉽게 바뀌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거점 국립대 공동 입학 전형 같은 아예 판을 바꾸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9개 대학에 거의 하나의 입학 시스템을 공유하는 시기죠. 와, 9개 대학이 한 팀처럼 움직인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대학 간의 조율도 그렇고 사회적 합의가 엄청나게 필요하겠군요. 이게 당장 내년부터 바뀌고 그러긴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입시 제도는 워낙 파급력이 크니까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좀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큰 변화보다는 일단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향성 설정. 그럼 또 하나의 큰 산은 역시 돈과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9개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만든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텐데 이게 정말 5년 안에 가능할까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던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만에 9개 대학 전부를 서울대와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계적인 대학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건 5년 내 목표는 완성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2026년 예산안에 8,700억 원이라는 꽤 큰 돈을 편성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죠. 이 기간 동안 일단 정책의 뼈대를 세우고 각 대학이 그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 분야에서 확실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북대는 농생명,
부산대는 해양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죠. 아하, 그러니까 5년은 완주가 아니라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출발선을 만드는 기관이다 이런 거군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럼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산업 지도가 바뀔까요? 네, 그 파급력은 정말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판교 IT밸리처럼 유망산업하고 인재가 너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쏠려 있죠. 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바이오 기업이 충남대랑 손잡고 혁신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경북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경북대 졸업생을 바로 채용하는 이런 식의 지역 완결형 산학연 생태계가 전국 곳곳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방대학 몇 개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역별 특색을 살린 거대한 혁신 클러스터로 재편될 수 있다는 거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정말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게 듣기엔 참 단순한 슬로건 같은데 이렇게 파고들어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려는 아주 거대한 설계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입시 개편이라든지 막대한 예산 같은 현실적인 과제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정말 해묵은 난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첫 발을 뗐다는 점, 이건 분명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또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넘어서 각 지역이 진짜 활력을 되찾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려면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문화적 혹은 인식의 변화가 함께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